자정이 지났는데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한밤중에도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거리는 대낮처럼 밝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곳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몇 날 며칠을 태양이 아예 떠오르지 않는 끝없는 밤이 계속되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낮과 밤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백야와 극야는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힘입니다. 오늘 그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백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얀 밤을 뜻합니다. 하지만 밤이 환하다고 해서 모두 백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천문학적 정의에 따르면 백야는 태양이 완전히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한밤중에도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일까요? 태양이 지평선 아래 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하늘은 여전히 푸른빛을 띠며 이것을 시민방명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신문을 읽을 정도로 밝아서 가로등이나 인공 조명이 없어도 시민들의 일상 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백야 현상은 바로 이 시민 방명 상태가 밤새 이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북위 66.5도, 즉 북극권 안쪽의 도시들에서만 진짜 백야가 일어납니다. 노르웨이의 트롬세와 스발바르제도, 핀란드 로바니에미, 러시아 무르만스크, 그린란드의 일루리사트 같은 도시가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몇 주, 길게는 두세 달 동안 태양이 아예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백야입니다. 그렇다면 북극권 밖에서는 어떨까요? 해가 지긴 하지만 지평선 아래로 깊이 내려가지 않아 밤새 하늘이 푸른빛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문화적 백야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캐나다의 옐로나이프,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대체로 북위 55도에서 65도 사이의 도시들이죠. 또한 북유럽의 수도들인 헬싱키, 스톡홀름, 오슬로 역시 여름철에는 밤 10시에서 11시에도 환한 하늘을 볼 수 있죠. 극야는 백야의 반대편에 있는 현상입니다. 태양의 며칠 혹은 몇 주 이상 아예 떠오르지 않는 시기를 말하죠. 천문학적으로는 태양 중심이 하루 종일 지평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극야는 백야와 마찬가지로 북위 66.5도, 즉 북극권 안쪽에서만 나타납니다. 여름에 백야가 찾아온다면 같은 지역에는 겨울에 극야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노르웨이의 트롬세,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알래스카의 우트기아급이 그린란드 북부 도시들에서는 매년 겨울 몇 주에서 몇 달간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북극권 밖의 도시는 어떨까요? 북위 64도의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북위 62도의 오로라 명소로 유명한 캐나다의 옐로나이프 같은 곳은 엄밀한 의미의 극야는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에는 태양이 지평선 위로 잠깐 올라왔다가 곧 사라지기 때문에 낮이 고작 두세 시간 남짓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낮이 있어도 낮 같지 않은 겨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구의 기울어진 자전축에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약 23.4도 기울어진 채로 자전합니다. 이 기울기 때문에 우리가 사계절을 겪는 것이고 동시에 극지방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름에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질 때 북극권에서는 태양이 하루 종일 지평선 위를 맴돌며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야입니다. 반대로 겨울에 북반구가 태양에서 멀어질 때는 태양이 하루 종일 지평선 아래로 숨어버리죠. 그때 찾아오는 것이 극야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작용합니다. 바로 대기 굴절입니다. 햇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며 꺾이기 때문에 실제의 위치보다 태양이 조금 더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덕분에 북극권 경계의 도시는 천문학적으로는 백야나 극야가 하루 남짓이지만 실제 체감은 며칠 더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겨나는 백야와 극야는 실제로 얼마나 이어질까요? 답은 위도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북극점에서는 무려 반년 동안 낮이 이어지고 나머지 반년은 밤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북극권의 경계인 위도 66.5도에서는 길어야 하루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도시들은 위도에 따라 기간이 점차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위도 69도에 위치한 노르웨이 트롬세에서는 11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약 2달간 극야가 지속되며 러시아의 무르만스크도 비슷합니다. 반대로 같은 위도대의 여름에는 2달 가까운 백야가 나타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1년의 3분의 1을 사실상 낮과 밤의 균형이 무너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문제는 이 극단적인 낮과 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건강과 생활, 사회와 문화 전반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햇빛이 부족한 극야철에는 몸의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쉽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북유럽과 알래스카 북부에서는 이를 흔히 폴라나이 디프레션이라고 부르는데 계절성 정서 장애가 유난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백야철에는 밤에도 태양이 떠 있어 네가 나처럼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몸은 쉬어야 하는데 호르몬은 깨어 있으니 불면증이나 주간졸림 같은 수면 장애가 반복됩니다. 남극 기지에서는 극야 증후군이라는 흥미로운 보고도 있었습니다. 극야가 길어질수록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낮아지며 피로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자체가 빛 부족에 적응하지 못해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극야철에는 햇빛이 거의 없어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골다공증이나 근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겨울철 아이들에게 비타민 D 보충제를 권장하거나 아예 우유와 마가린 같은 식품에 비타민 D를 첨가해 공급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햇빛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결핍은 대장암이나 유방암 등 일부 암의 발생률 증가와 연결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고위도 지역일수록 해당 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데이터가 있죠. 또 낮이 짧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오르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건 역시 고위도 국가일수록 여름과 겨울의 계절별 격차가 훨씬 심하게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짧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북유럽은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긴 지역에 속합니다. 공공의료체계, 생활 수준,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적응해온 덕에 똑똑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해온 것이죠. 백야와 극야는 마치 한 나라를 완전히 다른 두 나라처럼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름 백야철에는 해가 지지 않으니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야외 무대가 됩니다. 거리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밤늦도록 낚시를 하거나 산책을 즐깁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극야가 찾아오면 분위기는 정반대가 됩니다. 종일 어둠이 이어지니 활동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집안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가족들은 모여 앉아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긴 겨울밤을 버팁니다. 이렇게 강제로 늘어난 실내 시간이 오히려 가족의 결속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극야 기간엔 임신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흔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유럽의 출산은 오히려 여름철에 집중되는데 이는 전년도 가을에 임신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극야 때문에 아이가 많이 생긴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 셈이죠. 하지만 백야와 극야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크게 늘리면서 사회 전체가 출산과 육아를 매우 중요시하게 만듭니다. 북유럽에서 육아휴직 제도나 보육 지원이 특히 잘 발달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죠. 백야와 극야는 사람들의 사회 질서와 신뢰 문화도 바꿔놓습니다. 낮과 밤의 리듬이 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으니 대신 시계와 규칙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 결과 이 지역 사람들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시간 엄수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버스가 한밤중에도 정확히 도착하는 사회라는 말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심야에도 버스가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가 떠 있든 아니든 시계가 사회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이죠. 극야의 고립은 사람들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지는 어둠을 버티려면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이런 생활 방식이 높은 사회적 신뢰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시골 마을에는 무인 상점이 흔합니다. 손님이 스스로 계산하고 물건을 가져가도 도난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슬란드 농촌에는 지열 온실에서 재배한 채소를 파는 무인 판매대가 곳곳에 있습니다. 헬싱키 지하철에는 개찰구조차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적으로 승객이 정직하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죠. 백야와 극야는 경제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름 백야철은 말 그대로 성수기입니다. 해가 지지 않으니 관광과 건설, 어업 같은 야외 산업이 폭발적으로 활기를 띱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 축제 시즌은 연중 관광 수입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도 여름 관광 매출이 겨울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건설업은 짧은 여름 몇 달 동안 1년 수익의 절반을 올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겨울 극야철은 경제 비수기입니다. 관광객은 급격히 줄어들고 오로라 투어나 겨울 스포츠 같은 특수 관광만 일부 남습니다. 노동 생산성도 크게 떨어지는데 긴 어둠 속에서 활동 자체가 제한되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위험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수요도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백야에는 난방비와 조명 사용이 줄어드는 반면 극야에는 하루 종일 불을 켜야 하고 난방 수요가 폭증합니다. 북유럽 가정의 겨울철 전기 난방비는 여름보다 두세 배 급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소비 패턴 역시 계절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백야에는 야외 활동과 축제를 위한 캠핑용품, 레저 장비가 잘 팔리고 극야에는 난방기기, 인공 태양광 조명, 비타민 D 보충제 같은 겨울 생존 아이템의 판매가 급증합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여름 직후 암막 커튼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고 알래스카에서는 겨울철 비타민 D 판매량이 여름 대비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많은 도시가 여름한철 번 돈으로 긴 겨울을 버티는 구조를 가질 정도로 이 두 계절의 경제 격차는 뚜렷합니다. 백야와 극야는 사람들의 생활을 넘어서 예술과 디자인, 나아가 생활 철학에도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과 문학입니다.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을 떠올려 보면 짙은 어둠 속에 번지는 강렬한 색채와 불안한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지는 긴 겨울밤과 고립된 생활은 우울, 고독, 불안을 주제로 한 북유럽 예술과 문학의 토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인간의 심리를 집요하게 탐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긴 극야는 인간을 내면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디자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1년 중 절반 가까이를 어두운 실내에서 보냅니다. 이 때문에 집안이 답답하지 않도록 빛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큰 창, 하얀 벽, 밝은 톤의 가구가 기본이 된 이유죠. 빛이 부족한 긴 겨울을 견디려면 집안을 아늑하게 꾸미는 것이 필수이고 반대로 백야에는 과도한 빛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인테리어를 단순하고 절제된 색감으로 꾸밉니다.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인 북유럽 디자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환경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활 철학의 측면에서 덴마크의 휘게, 스웨덴의 라곤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휘게는 아늑함을 뜻하는데 극야를 견디기 위해 집안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가족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긴 겨울밤을 지내는 것이 전형적인 휘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라곰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딱 알맞음을 뜻합니다. 백야처럼 빛이 넘쳐 과도하게 자극적인 환경에서는 절제와 균형을 지켜야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단순하고 차분한 생활을 유지하는 태도가 바로 라곰입니다. 백야와 극야에 산다는 건 단순히 해가 길고 짧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낮과 밤이라는 기본 리듬을 잃은 채 빛과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국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